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된 이 조 대법원장 또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이 비밀 회동설, 여당 의원들도 이제 제보를 받았다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공론화가 됐고, 하지만 이후에 이제 제보자 녹취록의 신빙성이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됐고, 또 야당은 대법원장 사퇴 공작, 사법부 흔들기라면서 또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일단 여당 의원들 측에서는 제보 내용과 제보자가 있다는 거고 또 해당 유튜버도 제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입장인데 추가적으로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밀 회동설, 이 정당한 의혹 제기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보십니까? 저는 무책임한 음모 그리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라는 건 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대법원장 그만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민주당이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아침만 해도 뉴스에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이 계속 혼재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마다 좀 다른 뉴스들이 나와요. 첫째 하나는 자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4명의 사람이 회동을 했다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영교, 부승찬 처음에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들은 이게 믿을 만한 제보가 있고 그것도 심지어는 뭐 전 정권, 저희 정권에서의 고위직을 했던 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어제도 서영교 의원은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 뭐 이 녹취가 나왔다는 열린공감 TV에서는 뭐 작은 자막으로 이거는 AI로 재생됐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후에는 또 하루하루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서 과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보자를 제시를 하거나 제보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거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접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거와 별도로 이게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되면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1월 달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 대한 빨리 진행하라는 압박이다라는 그 논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측에서는 이거는 대법원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거고 탄핵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당내에서도 주의 주장이 달리 나오는 게 이걸 먼저 정리를 해줘야 국민들도 혼선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맞춰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서영교 의원이 의총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헌법기관인 의원이 제보를 통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신뢰할 만하다 제보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헌법기관으로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 실제로 이제 이제 두 가지 쪽에서 이제 그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 한 1년 전에 그 모 의원으로부터 그 제보를 받았고 또 이제 5월 한 15일 경에 올해 5월 15일 경에 이제 그 청와대의 그 뭐 비서관 출신이었던 분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둘 다 똑같더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4월 30일 날 엠바고가 걸려서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하겠다라는 거를 엠바로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월 1일 날 실제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 2시간 뒤에 사퇴를 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를 하고 그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일련의 그 타임 스케줄을 보니까 본인이 받은 제보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은 그렇게 의혹 제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제보했다라고 하는 그 2명이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나가서 진술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도 했으니까 그 정도면
그 저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의혹제기 헌법기관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좀 더 뭐 명확한 그 저 근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100% 명확한 근거나 입증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조치하면 되지 이렇게 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그 저기 소부에 배당된 지 이틀 만에 직권으로 그것도 그 보통 소부에 배당이 되면 서로 이제 4명의 대법관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였잖아요. 그런데 직권으로 소부에 배당된 지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9일 만에 7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7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사건이 한 180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180건의 처리 평균 일자가 994일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대선에 3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명백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고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밝히질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청문회라도 통해서 그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5월 달에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뭐 잘 알겠지만 저희가 의총을 열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아니, 우리 당의 후보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켜 놨는데 그걸 그냥 둬야 되느냐.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나아가서 더 강한 주장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그때 분출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대선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전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거 원인 규명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회동설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뭐 우리 최민희 의원의 표현처럼 격가지다. 본질은 그 대선 개입과 또 직위원 그 재판부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내란 수계를 풀어줬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계속 걸석 재판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앵커는 아닙니다만 그 지점에서 궁금한 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님은 모든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나 뭐 굉장히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그럼 그 제보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 가령 뭐 도둑질했으니까 근거는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수사기관 가서 조사 받아라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로 특정 사안을 자꾸 몰아가기 위한 수단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책임 있게 그 상황 자체를 다 공개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뭐 의원총회에서 말씀 주셨다니까 다른 의원님도 이해하셨을 테지만은 그래도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김 의원님 말씀 들어도 제가 잘 모르겠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갖다가 얹혀갖고 얘기를 한 거는 이 뉴스는 격가지인데 원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확인되지 않은 거를 처음에는 이게 더 주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해 지금 가더라고요.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재판이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해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니네 이거 해명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서영교 의원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A안이 아니다. 그리고 제보자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가서
증언할 용의도 있다. 그것을 오히려 설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은 차차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의 제보자나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면 다 뭐 가짜뉴스인 것을 알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의혹들을 국회의원들이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영교 의원을 통해서 그리고 뭐 민주당이 계속 선동을 한다라고 국민의힘도 주장을 하는데 과거 계엄 때도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준비됐던 거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했냐면 지금 김민석 그 국무총리 그때 당시 김민석 의원한테 선동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뭐 민주당에서의 뭐 선동과 날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게 과거 깡패가 이재명 지사에게 돈다발을 줬다. 그 국정감사 이야기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결국에는 이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 국회에서의 면책특권을 준 이유는 이런 의혹들을 다 털고 가자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선동이다, 뭐 찌라시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없이 여야가 함께 이 대응 방안을 좀 고민하면 된다라는 말씀.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드리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계엄의 근거를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니라고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김민석 의원이 정말로 나는 제대로 된 이런 제보를 받아서 계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미리 저희가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님도 그렇게 툭 던져놓고 말 게 아니라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민주당에서 그 회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사실관계를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제보자는 이제 서영교 의원이 충분히 밝힐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대법원장을 흔들려고 한다. 다른 목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서영교 의원이 꺼냈을 때는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대법원이 갑작스럽게 판단을 빠르게 내렸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한 건 아닐 것 같다. 다른 사람하고 만남의 의혹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예. 보기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논의한 적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망에도 아니 논의한 적 없다라고 밝히지 말고 실제로 만남의 여부가 있었느냐에 대한 밝혀라라고 하는 것들은 판사들이 쓰는 내부망에도 올라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논쟁은 충분히 제보자에 의해서 밝혀질 수도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뭐 법사위에 나와서 해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차차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근거에 대해서는 얘기 나왔죠. 본인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과 법원 행정처장 2명 빼고 12명이 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6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심이 이례적으로 2년 2개월이나 걸렸고요. 2심도 4개월 걸렸습니다. 저는 대법원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줘야 됩니다. 국민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를 통해서 출구조사에서 63.9%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25.6%인가요? 그 정도가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지언정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될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대법원에서 준다는 차원에서 가른말 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 중에 무죄가 나왔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럴 거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음모론의 기본은 뭐냐면 아예 생짜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몇 가지는 그럴싸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의 빈 공간을 음모론으로, 비약으로, 논리 비약으로 채우는 겁니다.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서영교 의원이 5월 달에 그 주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승찬 의원이 9월 달에 공론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서영교 의원께서 그 유튜버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최근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진실이 중요했다고 하면 계속 파야죠. 파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단이 커지니까 뒤늦게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청담동 술자리하고 똑같습니다. 당시 김의겸 의원이 첼리스트, 그 통화를 한 축, 그 여성분에 대해서 전화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진짜 이게 진실인지 사실인지가 중요했던가. 그거보다는 뭔가 이걸 통해서 충분히 민주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법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전략이 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사법수장을 끌어내리고자 지금 청문회도 하고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무게감 맞게끔 그쪽이 주장한 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청문회를 하는데 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채택합니까? 그 유튜버 그분도 당연히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만 바로잡으려고 예.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무죄를 확정했으면 말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랬어도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갈 정도면 사실 인생을 걸고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을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그 6만 페이지라고 하는 그 법원의 2심 재판부의 자료조차 읽을 시간이 있었겠느냐? 저는 절대 읽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인가? 그 지금 대법관 증언을 반대하는 대법관들이 내 자료를 읽지도 않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 대법원과 이 대법원장의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구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보는 법률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자꾸 7만 페이지를 다 읽었는 걸 가지고 한다면 대법관이 7만 페이지든 10만 페이지든 몇만 페이지든 읽지 않습니다. 그거를 재판 연구관들이 요약해서 온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관들도 초인이 아니에요. 그걸 다 읽고 요약 보고서를 쓸 시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정점으로 두고 민주주의랑 법치주의가 떠받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진행하던 수사나 재판들도 그 기간 동안에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유권자들이 그때까지의 진행된 수사나 재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더 크게 작동해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더 존중해라라는 취지가 저는 헌법의 정신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 주장을 하면서 그 대법원 이제 사법부하고 전선을 치면서 우리 여당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그 지기현 재판부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속의 우두머리를 풀어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국회에 나와서 항고로 다퉈봐야 된다라고 할 지경이었고 며칠 전에는 검사장이 나와서 어떻게 계산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날로 계산한다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 상황이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네. 그 회동설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기는 신뢰할 만한 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하고 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사로 밝혀야 된다는 거고 이미 고발을 했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의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수사로 밝혀지면 될 문제고 오늘 서영교 의원도 그 나경원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 등 본인에 대해서 그 가짜 뉴스로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관련된 잘못된 언론을 보도를 낸 언론도 같이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문제로 이렇게 다투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사법부의 그런 그 대선 개입이라든지 이런 재판 지연과 관련된 것들은 명백하게
그 경위나 과정들을 밝혀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국회에서 그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청문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도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기존에 한 것처럼 뭐 법원장에 열어갖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그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는 모습을 일관한다라고 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뭐 우리가 당론 차원에서 뭘 추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것들이 그 속도나 수위 같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고. 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당시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부에서 판단했던 그 1심, 2심, 3심을 거쳐왔던 그 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판단과 지기현 판사의 판단과는 연관성이 없는 건데 별개로 주장하는 애써 거죠.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문대로 두 개를 같이 주장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확인되지 않는 회동서를 가지고 이거를 또 갖다 연결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원리는 사법, 행정,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를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갑자기 국민주권 얘기가 나오면서 선출된 권력이 나머지 권력들을 다 장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해하시는 데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법부가 당시에 대법원이 그렇게 당시에 판단했던 게 이미 3심 끝나서 고등법원은 다시 가서 판단해 오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니네 와서 국회에 와가지고 이걸 직접 얘기하면은 사법 판단에 개입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엉뚱한 회동서를 갖다 놓고 너 이리 나와 우리 얘기 들어 우리한테 혼나봐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다수 의석을 갖고 뭐 거의 그냥 의회 폭력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삼권 분립마저도 훼손하려고 하고 너무 선출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 사법부마저 옥죄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삼권 분립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사법부도 당연히 견제하고 감시를 받아야 되고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그 당시에 후보의 사건에 입각하면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굉장히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선거를 앞둔 후보자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도했다라고 방금 김현정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 선출 권력이 더 우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에서 입각해서 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사법부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사법개혁의 전초였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집중되고 그 권력을 남용했을 때, 독주했을 때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 공격하면서 얘기하는 게 날짜와 시간 문제를 언급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의 어떤 인권 문제에서 봤을 때는 날짜보다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인 건 뭐였냐면 그때 내용이 뭐냐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 이게 차후에 상급심에 갔을 때 파기 사유가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 지금 말씀하시는 선출 권력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헌재 파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파면시켰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수많은 사람이 주권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된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형사 재판을 했을 때는 법의 엄격성, 적법성,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시점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된 게 왜 그 당시에 공수처가 이걸 수사해서
분란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사유에 이걸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는 별로 언급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날짜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언급을 한 겁니다. 예,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지적했던 그 대목들 중에 가장 또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대선 직전에 있었던 파기환송 그 결정에 대해서 왜 그때에 그런 결정이 나왔을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거 포함해서요, 또 사인 회동설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전에도 이제 청문회 이야기 나왔지만 다음 주 30일로 이제 청문회가 열기로 돼 있는 거죠.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겠죠, 여당 측에선.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해당 문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보자가 명백한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나 그거는 쉽지 않겠죠. 뭐 사진이라든지 당시에 녹음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 방법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만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 당시에 상황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명백하게 밝혀질 거로 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끝날 문제고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밝히게 된다면 오히려 근거가 없는 낭설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민주당에 따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예. 그 아까 자꾸 이렇게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유무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선 남기는 30일밖에 안 남은 그 시점에서 예. 전례 없는 그런 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게 본질이라는 것이고 상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사법부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그런 취지의 상권 분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이제 사실 이런 사법부의 사법부의 그 신뢰 회복과 관련된 조치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단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헌법기관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의 그 신뢰 회복에 대해서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사위에서는 어쨌든 우리 그 국회법 121조 5항에 근거해 가지고 그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결을 한 것이고 그런데 지난 이 청문회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이미 한 차례 개최를 했었는데 불출석했기 때문에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뭐 그 재판과 관련된 청문회는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는데 재판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례 없이 빛의 속도로 파기환송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그 모습들을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여지고 예. 거기에서 만약에 그 설명이나 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또 우리 뭐 그것은 또 우리 민주당의 또 그 부메랑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이런 그 각종 그 사법 그 개혁의 필요성을 촉발시킨 그 행태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그 해명을 들을 것을 요청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입장인 김 의원님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제가 볼 때는 궁금함이 계속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회동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목적이 그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그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심이 지나치게 빨리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연유 있는지. 그러면은 그건 쉽게 얘기하면은 재판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럼 그게 재판 개입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설을 하나 만들면 그러니까 독립된 사법부가 한때 판단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 문제를 걸어서
지금의 현재 있는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그를 빌미로 해서 사법부를 입법 권력하에 굴종시키기 위해서 4인 회동서를 여기 갖다 넣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30일 청문회를 한다. 이게 저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 제 머릿속에 가설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서 4인 회동설이 근거가 있다. 이거는 재판과 관련 없는 청문회다라고 말씀을 주셔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럼 이게 당내에서는 완전히 합의돼서 정리된 의견들인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온 예. 부분이 있어서 그건 또 오히려 좀 여쭙고 싶은 아마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 라디오 프로에서 이제 김용진 민주당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약간 급발진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생각은 다 다르죠.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도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장외투쟁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제로 급발진한다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부의 의정활동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사법개헌 법안을 냈을 때 사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들을 입법개혁이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시와 균형의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법부를 지금 굉장히 성역화하고 있고 사법부에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 포착됐을 때는 묻지도 못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보일 때에는 충분히 입법부는 행정부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입법부가 그리고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위반됐을 때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법부도 그 법률과 헌법의 위반에 의혹이 있는 것을 바로 잡고 가는 것이 결국에는 상권 분립의 본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권력 서열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전 서열이 있고요. 권력 서열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뿐이죠.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씀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행태를 봤을 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 다만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만큼 본인은 사법부에 사자, 시옷 발음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땐 길을 터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 전에 있었던 그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돼요. 이거 결정 나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같이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불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럼 서로 간에 논의를 해서 이게 압박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하면 좋겠다고 하든지. 근데 그때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요. 심지어 이재명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께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잖아요.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무죄라고 생각이 됐던 거고요. 박지원 의원도 무죄니까 빨리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게 빨리 되는 게 문제였다고 했다면 그때 하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지금 관점에서 빨리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예.